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 강원, 충청 등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해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한파와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한파특보와 대설주의보 언제까지 계속될지 또 얼마나 추울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 그리고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춥습니다. 춥다는 말 말고는 뭐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아침이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강원 설악산의 아침 기온이 영하 이제 24.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장 낮은 기온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근인 강원의 대관령도 영하 16.8도를 기록하면서 이 강원 산간에서는 이제 영하 15도를 밑도는 곳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내륙에서도 충북의 제천이 영하 13.5도 기록했고요. 우리 서울도 영하 11도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제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달 초에 이제 한번 한파가 나타났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찬바람도 강하고 기온도 크게 떨어졌다 해서 뭐 말씀해 드린 대로 올겨울 들어서는 이제 가장 추운 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외출해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찬바람이 워낙에 지금 강하게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악산의 체감 온도가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본다면 영하 43.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강원도 높은 산간 지방이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강한 바람이 불고 있긴 합니다만 그만큼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찬바람의 세기가 워낙에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서울의 체감 온도도 최저로 봤을 때 영하 19.7도에서 거의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면서 굉장한 한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승배 본부장님, 네. 겨울이 원래 추운 거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추운 이유가 뭔가요? 사실 겨울에 춥지 않으면 그게 또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당연한 추위인데요. 이번 추위가 내려온 이유는 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추위가 나타날 때 그 기압배치를 보면 북쪽에서 대륙 고기압이 발달하고 그게 남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하는 게 우리나라 겨울 날씨의 특징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바로 정확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하나 이상한 그 추위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얼마나 추울까 하고 막 찾다 보니까 우랄 블로킹 때문에 네. 이 한파가 오래 갈 수 있다는 기사가 있던데 우랄 블로킹 어떤 겁니까? 네,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가로막는 산맥이 우랄 산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우랄 산맥 동쪽에 이 겨울에 산 고기압이 발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경우죠. 우랄 고기압이 발달해 있으면 그 제트 기류의 순환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기가 순환을 정상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 우랄 고기압이 막는 현상을 이제 우랄 브로킹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한 3, 4일 정도 추워졌다 바로 누그러져야 되는데 이게 이번 추위가 한 일주일 정도 가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우랄 블로킹이 발생하는 원인 같은 게 있습니까? 겨울철에 북극 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 공기가 침강을 하면서 그 지역에 우랄산맥 동쪽에 고기압이 발달하는데 그 고기압을 이제 우랄 고기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공기의 흐름에 이상이 생기는 걸 우랄 브로킹이라고도 하고 또 이것이 아닌 또 우리나라 동쪽에 캄차카 반도 쪽에 또 고기압이 발달해 있으면 역시 또 그 브로킹 현상이 생겨서 공기 순환에 정체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추위가 이상적으로 길게 간다거나 또는 어떤 폭설이 여러 날 간다거나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지구 온난화와도 다 관련이 있는 현상인 거죠? 지구 온난화와 우랄 이 브로킹과를 1대1로 대입시키기는 좀 어렵고요. 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어떤 그 북극의 기온이 과거보다 따뜻해졌다. 그래서 북극의 찬 공기가 이례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 중위도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 동아시아에 그게 걸리면 굉장히 추운 그 겨울을 보내는데 이제 그러한 현상이 기후 변화의 변화의 한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랄 브로킹이 기후 변화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전국적으로 한파특보 많이 발효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파특보 어떤 지역에
내려져 있는 거죠? 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제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국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한파특보 중에서도 가장 이제 추운 지역들에 내려지는 한파경보 같은 경우는 네. 경기와 강원 지역 그리고 충북과 경북 북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밖에 이제 서울을 포함해서 대전과 세종 이런 말씀드린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에도 역시 이제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면서 굉장히 춥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찬바람이 워낙에 좀 강하게 불고 있죠. 그래서 네. 지금 대륙 고기압이 한반도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해왔고 특히 어제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까지 많은 이 눈을 뿌렸던 이 비구름들이 동쪽으로 물러나고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 차가운 이 대륙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우리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두 기압 차이가 굉장히 커지면서 특히 이제 바람이 굉장히 강하다. 찬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면서 오늘 낮에도 역시 이제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이 영하 3도 예상이 되고요. 철원이 영하 6도 그리고 대전이 영하 1도 예상이 되는데 찬바람으로 인해서 체감 온도는 이 낮에도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지역들이 많을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남부지방은 전주가 0도, 대구 1도, 부산 영상 4도. 그래서 낮에 영상권으로 올라섭니다만 역시 이제 워낙에 이제 칼바람이 강하게 불다 보니까 남부지방에서도 체감 온도는 영하 5도를 밑도는 곳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이렇게 기온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영하 몇 도면 춥겠다라는 네. 정도는 느껴지지만 네. 이렇게 특보로 들었을 때 네. 뭐 한파주의보가 어느 정도인지 경보가 어느 정도인지 네. 딱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기준이 이 한파특보는 이제 모든 특보는 다 주의보와 경보로 나눠지는데요. 주의보, 한파주의보에는 하루 사이에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질 때 어제 서울 기온이 0.2도인가 하여튼 영상이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영하 11도까지 떨어졌어요. 예. 자, 이렇게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될 때 이제 한파주의보, 한파경보는 15도 이상 지난 12월 1일 날 내려졌던 이상 떨어질 때 또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붙는데요. 떨어진 기온이 떨어진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온이 3도 이상 또는 평년값보다 평년값 3도보다 낮을 거다. 해서 조건이 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조건이 아닌 그냥 영하 12도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그러면 한파주의보, 15도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한파경보가 내려집니다. 하여튼 한파특보가 내려진 이유는 내일 급격한 기온 하강이 있다. 이제 이런 경고입니다. 그렇군요. 참 상당히 기온도 내려가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어제는 또 눈도 많이 내렸단 말이죠. 대설 상황도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워낙에 이제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 서해상에서 해기차로 인한 눈구름들이 발달을 했고 이것이 이제 바람을 타고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서해안이라든지 일부 서해안과 인접한 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좀 쏟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북서쪽에서 이제 비구름들도 들어오면서 기온이 낮으니까 비가 아니라 이제 눈이 내리게 됐죠. 그래서 네. 어제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원인으로 인해서 내륙 곳곳에 많은 이 눈이 좀 쏟아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경북의 문경이 8시 기준으로 15.8cm의 폭설이 쏟아져서 쌓였습니다. 충북의 충주도 14.7cm, 전북에서도 10cm 안팎 대설이 내렸고요. 경기도 용인에서도 역시 7.4cm 정도 내리면서 주로 이제 서해안과 인접한 내륙 지역에서는 15cm 안팎 정도, 그리고 이 수도권, 특히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5에서 10cm 가량 대설이 쏟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들은 우리나라를 봤을 때 중심에 있는 지역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도라든지 전북 지역들 그리고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굉장히 좀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예. 오늘 아침까지도 이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눈구름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긴 했는데 9시를 기해서 이 태안과 서산 그리고 군산과 정읍 그리고 광주 이런 서해안 지방 대부분의 대설주의보는 이제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 시간대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시간대까지는 이 대설이 조금 소강 상태에 들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시 또 눈구름들이 유입이 되면서 내일부터 다시 또 많은 눈이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어제 제가 실내에 있었는데 바깥을 봤을 때 눈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네네. 근데 막상 나가 보니까 길에 막 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네. 이게 눈의 특징인지 혹은 뭐 제설이 잘 된 건지 궁금한데. 네, 어제 이 서울에서도 낮에 많이 내렸는데 서울 어제 낮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녹았는데 아. 사실은 어제 밤에 이 남쪽에 15cm 눈 내린 조건이 이 수도권에 걸리면
아침에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약간 남쪽으로 쳐졌는데요. 이제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기상학적인 원인이 보면 바래만 쪽으로 이렇게 기압골이 지날 때 이 중부 내륙까지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런 조건이었고요. 지금 아까 소강 상태 잠깐 보였다고 그랬는데 지금 서해안은 조금 내리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 오늘 아침 한파를 내려온 이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 바다 위에 지나면서 눈구름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지금 북쪽에 저기압이 상층 기압골이 있으면서 한기를 계속 뭐라 그러나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이렇게 출렁출렁이듯이 찬 공기가 한번 내려올 때마다 그 기압골이 형성이 되고 날씨가 안 좋고 다시 좀 소강 상태 보이다가 또 다시 내려오고 이렇거든요. 내일 낮에 또 수도 이 서울 경기 등 중부 또 한 차례 눈 또 예상이 되고 17일 18일 또 눈이 예상이 되니까 앞으로 한파와 눈 좀 잦은 그런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눈이 순식간에 한 번에 막 펑펑 내리다가 그치고 나서 땅을 봤더니 하나도 쌓여 있지 않았던 건 어제 수도권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건가요? 예, 그 이제 기압골이 한 차례 지나간 이후에 그 뒤따라서 이제 찬 공기가 내려오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예. 어제 이 수도권 지방에 내린 눈 같은 경우는 오전 시간대부터 해서 주로 오후 시간대 집중이 네. 됐었고 이후에 이제 어제 밤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지면의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형태였죠. 그래서 어제 지면도 영상이었고 물론 이제 눈구름이 내리는 그 상공 형태도 네. 이제 지면과 가까운 상공에서도 영상이 많았기 때문에 어제 아무래도 눈보다는 진눈깨비 형태로 내리는 형태들 그리고 눈이 내린다 하더라도 바로 쌓이지 않고 녹아내리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그럼 눈이 얼마나 더 내리겠습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점차 이제 낮부터 해서 서해상에서 들어오던 눈구름의 형태들이 모두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만 네. 내일 또 다시 한번 이제 기압골이 들어오면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한 차례 우리나라에 지금 한기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눈구름이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설 효율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다르게 이번에 내린 눈은 지면이 지금 영하권으로 계속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내리는 족족 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내일 내리는 눈에 대한 대비가 더 필요하다. 특히 내일 오전부터 해서 이 중부지방과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퇴근길에 빙판길이 워낙에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 내륙 그리고 이제 강원도, 강원 산간, 충북 북부는 2에서 7cm가량 내일 또 한 번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안 그리고 충남 이런 지역들도 역시 이제 1에서 5cm가량에서 어제 많은 눈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까지죠. 많은 눈이 내렸던 지역들에서 다시 한번 내일 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대설주의보 발표돼서 행안부에서 중대본 1단계 네. 발령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내일도 이렇게 눈이 네. 예보가 돼 있는 상황인데 중대본 1단계가 발령이 될 만한 상황입니까? 이 조건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상청이 대설특보를 내리면 예. 당연히 그 행정안전부는 이제 가동이 되는데요. 그러한 조건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그 행안부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설특보가 발효가 되면 네. 행안부에서는 바로 이제 중대본이 가동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 절차군요. 모든 여름철에도 기상청의 특보에 따라서 네. 우리나라 방제 업무가 이제 네.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상청 예보의 이제 정확도가 이제 중요한데요. 예. 그런 조건 때문에 어제 어. 그 대설특보가 내려진 겁니다. 위기경보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로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네, 거죠? 그 4단계가 있죠. 네. 관심, 주의, 뭐 경계, 경계? 위험인가요? 그 4단계 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어제 예상됐던 이 적설 상황이 대도시 도시를 포함한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또 서해안에 이런 정도 실제 하루가 지났는데 15cm 이상 눈이 내렸잖아요. 네. 근데 이런 가능성에 대한 어떤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면이 굉장히 추워졌고 네. 어제는 그래도 눈이 왔어도 지면이 영상이었기 때문에 네, 많이 지금 네. 중부지방에 쌓이지 않았습니다만 내일 뭐 더 또 네. 내리면 그때부터는 쌓인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주의가 좀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낮에 내린 눈 상황하고는 다르죠. 그때는 예. 이제 녹았으니까 바로. 지금은 이제 상하층 간에 다 그 찬 공기로 이제 가득 덮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리는 눈은 뭐 녹지 않고 그대로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17일, 18일까지를 포함해서 눈 그 폭설에 대한 그런 대비가
뭐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눈도 많이 올 걸로 예상되고 오늘도 엄청 추운데 지금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궁금해하실 만한 게 언제까지 추울까라는 거거든요. 추위 언제까지 저희가 좀 대비를 해야겠습니까? 지금 추위는 일단 다음 주 초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낮에도 일단 당장의 영하권이고 특히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안팎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 이제 일요일부터 해서 그러니까 주말부터 해서 다시 또 한번 북쪽에서 더 차가운 공기가 한 차례 더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요일에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영하 11도로 올겨울 들어서 이제 가장 춥다, 기온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장 이제 일요일부터 해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올겨울 들어서 이제 가장 추운 날이 이번 주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또는 이제 화요일 정도까지는 추위가 있다가 이후에 이제 추위가 좀 풀리는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 이런 시기에 한랭 질환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한랭 질환으로 9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꼭 밖에서만 이 한랭 질환자가 생기는 게 아니고 집 안에 있으면서도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난방을 제대로 안 한다거나 한랭 질환이라는 게 추워서 생기는 네. 저체온증 이런 그 질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난방을 못할 형편이 돼서 집안에 있다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네. 하여튼 한랭 질환 이 연말에 그 좀 더 많은 것 같은 이유가 술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술과 관련이 없을 때도 아까 말했듯이 기온이 낮은 곳에 오래 네. 있으면 한랭 질환, 저체온증이 생기는데요. 술 먹고 이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쓰러진다거나 이런 사고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도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저체온증 예방을 해야죠. 그래서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자기가 음주를 했다 그러면 그런 염려를 해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추운 스케이트장이나 스키장은 네. 보온과 운동을 하니까 한랭 질환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까 실내에서 발생한다는 그런 이유도 그런 난방 문제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또 폭염 때문에 그런 위험한 일이 있는데 네. 겨울에는 또 기온이 낮아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자, 그런 사고가 없도록 대비하는 요령이 보온에 신경 써야 되고 난방 한 18도에서 20도 정도의 적정한 인간에게 쾌적한 온도를 유지해줘야 되고요. 네. 물과 영양분 섭취 그런 식습관까지도 잘 대비해서 한랭 질환 예방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 이번 주말 더 춥고 내일 눈까지 온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눈이 왔을 때 이거 황사눈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오늘은 공기질 어떻습니까? 예, 오늘은 뭐 워낙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찬바람의 강도가 워낙에 강해서 이 공기 중에 떠 있는 먼지가 대부분 다 씻겨 내려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기질은 이제 보통 단계, 환경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 단계인데 깨끗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겨울철에 이례적으로 이제 황사가 찾아왔다라고 이제 어제부터 해서 네. 계속 이제 기사들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사실 봄철에 이제 불청객이죠. 그래서 황사가 많이 옵니다만 겨울철에도 사실은 우리나라 쪽으로 황사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쪽에서 특히 이제 저기압이 발달해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눈, 비, 구름을 뿌리는 그 비구름들이 이 중국 쪽을 지날 때 이제 모래먼지를 상공으로 띄우면 이것이 이제 찬바람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백령도 기준으로 보면 12월 황사는 이 최근에 2014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예. 그리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도 4년 연속으로 이 12월 황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봄처럼 아주 자주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겨울철에도 이렇게 중국 쪽에서 미세먼지라든지 황사 또는 이 초미세먼지들, 오염물질들이 많이 날아오는 시기가 바로 또 겨울철이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대한 대비도 겨울철에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네, 한랭 질환 대비, 호흡기 질환 대비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혁 기상전문기자,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